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디지털 혁명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란 말이 대두됐습니다. 그만큼 오염과 혼잡, 불균형 등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디지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서울의 디지털화, 현황과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 오늘 경세재민촉에서 들어봅니다.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는 서울디지털재단 강효식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서울 디지털재단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네.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크게 이제 세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AI, 빅데이터, 네. 메타버스를 통한 서울시의 이제 과학과 행정을 이제 도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격차 해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 디지털 기기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알려주는 그런 디지털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저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CES 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SCWC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글로벌 진출을 도움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6월 제36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곽희정 동부 장관상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상 배경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네네. 요즘 그 디지털 포용 정책이란 말 많이 듣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그 시정 철학이 그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재단과 관련돼서는 이제 디지털 약자와 동행을 저희들이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도 있고요. 또 로봇을 통한 어린이와 또 어르신 교육.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그래서 이제 데이터 그 활용, 분석 교육 이 등등 하는 그런 내용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이제 반영이 됐고요. 얼마 전에 이제 7월 달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그 OECD에서 주는 그 포용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런 약자와 동행이라는 그런 시정 철학이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또 아마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주목받는 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사업인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인데요. 최근 유네스코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 프로젝트 인증을 받았다고요? 네네. 어떤 사업인가요? 네네. 그 어디나 지원단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단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어르신을 위한 특화된 우리 재단의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인데요. 그의 핵심은 1대1 매칭 교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과 그 가르치는 선생님을 저희들가 매칭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25개국 120여 개의 그 클리닉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날에 이제 만나셔서 1대1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교육하는 노노케어 그리고 그 교육을 가르치는 강사분이 150명이 됩니다. 이제 그분들에게는 일정한 그 강사비를 들여서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고 또 어르신은 또 교육을 받아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일거양득의 그런 좋은 그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세계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이러한 좋은 어디나 지원단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공식 그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7월 1일 날 저희들이 그 패를 받았고 이번 이제 8월 29일 날 또 어르신들이 함께 모이는 가운데서 그 인증패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헌판하는 그런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네, 약자와 동행 서울시정 정책 철학의 세계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어디나 지원단 이름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 어떠신가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모두 교육을 하면 평가를 하잖아요. 네. 저희들도 이제 교육을 하는데 지금 5년차 되고 있습니다. 5년차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최근에 그 평가에서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4.95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되게 만족하다. 그야말로 100점 만점에 100점의 교육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디지털 혁명이 생긴다고 해도 막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서울시 재난 안전을 지키고 예.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안전은 아무래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여러 가지 그렇죠. 방법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하나의 이제 안전을 이제 보강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도 올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규모 공사장 대기업에서는 이제 기본 체제는 갖춰져 있지만 중소규모 공사장은 약간 이런 것이 배제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장 내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림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헬멧을 쓰지 않았다. 또는 뭐 공장이 쓰러졌다. 또는 뭐 장비 끼어 있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시스템화하는 그런 이제 그 기술적인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하수 관로 결함 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수 관로에 결함이 한 20가지 종류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류 또 시간 같은 게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결함을 컴퓨터가 식별하게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그 도시 건물 변화 탐지라고 해서 불법 건축물, 무허가로 이렇게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계속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람이 판독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이 컴퓨터가 대응한다면 알고리즘 AI가 해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하는 일의 부분에 많은 행정력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듣다 보면 자랑하실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예. 자랑하실 거 있으시면 조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챗 GPT 초거대 언어 또는 뭐 생성형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거의 트렌드처럼 많이 그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올 3월달에 네. 그 챗 GPT 활용 보고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 지하철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활용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배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한 언론사에서 무려 54만 뷰 그 기사, 그리고 그 활용 보고서를 이렇게 다운로드 하신 분들이 저희 채널 홈페이지에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 교육을 한 달 동안 10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또 투출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기에 150명을 했고 후반기에도 한 480명 심화 교육을 해서 그 챗GPT를 통해서 그 업무 활용성을 증대하는, 그래도 시간을 절약되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서비스에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역할을 했습니다. 네, 또 재단 내에 스마트 센터가 있는데 네네. 이게 스마트 시티 전시장이라고요. 네네. 세계 각국에서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 예. 세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네. 지난 작년도 11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SCWC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컨그레스라는 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 행사에서 서울시가 네.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정말요? 예, 예. 최우수 도시상을 이제 수상을 했는데 정말 자랑스럽고, 아마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인지 서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서울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분은 저희 재단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 시티 센터가 작년 9월 1일 날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개국 350명이 다녀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스몰 센터에서는 그 월 평균 한 700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디지털 포용랩, 디지털 트윈랩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AR, VR도 체험도 하고 또 거기 전시된 그 스타트업들의 좋은 제품도 이렇게 견학도 하고 또 네트워킹 존에서는 뭐 거기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그 스마트 시티 센터가 그 다음에 시민 또 시의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만나는 하나의 그 거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최근에 UAE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올 2월 달입니다. 네. 그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에서 이제 저를 초청했습니다. 이제 서울시를 초청했는데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많은 각국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 대한 디지털 정책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그런 논의의 장이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세 번째 토국이 바로 이제 샤르자입니다. 뭐 아부다비도 있고 두바이 다음에 이제 샤르자인데 샤르자 이제 디지털 청장이 거기서 면담을 했죠. 근데 아마 이제 설립한 지가 2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 앞으로의 그 설계 방향을 많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올 6월 달에 저희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좋은 정책도 이제 공유도 하고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POC라는 기술 검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뭐 샤르자에 보내고 샤르자에 있는 기업이 저희 이제 한국에 오고 교차해서 서로 실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향후에 운영하자는 그런 이제 협약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민간과도 MOU를 체결해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민간하고는 이제 최근에는 그 대학교 네. 또는 또 이제 그 복지기관 또는 이제 투출기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그 서울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하고 해서는 이제 그 골목 상권 부활 프로젝트를 같이 운영했는데 그때 아마 이제 30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이들이 바로 이제 소상공인들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아마 전체 평균 매출이 한 27%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MOU를 통해서 협업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PPP라고 그래서 그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의 범위를 많이 확장할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 도시 포럼을 계획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스마트 도시 포럼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 효과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저 이제 서울시는 이제 디지털 선도 도시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이 이제 세계 많은 중심을 갖고 있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제 글로벌 경쟁력 5라는 그런 기치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 이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그 연구 또는 정책 개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포럼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하고 지난 7월 달에는 스마트 시티로 그리는 그레이트 한강 성공 전략이라는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한강 수변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문화, 예술, 여가의 활용 같은 걸 하는데 여기에 좋은 또 제안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포럼을 통한 여러 정책 개발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올 9월 달에 그 CDO 포럼을 합니다. CDO는 이제 Chief Digital Officer인데 그 디지털 그 담당자. 그래서 25개에 있는 그 담당자 그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이제 정책도 공유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 서울시의 좋은 정책을 같이 한번 협의하자. 네, 그런 쪽의 포럼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서울 디지털 재단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또 최근에는 책도 출간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혁신이 이제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 신기술이 늘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패스트 팔로우보다는 퍼스트 무버가 되자. 뭐 따라가는 게 굉장히 버겁잖아요. 미리 항상 그 혁신하는 태도를 가진다면은 어떤 새로운 것들이 와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단 취임한 지가 거의 이제 2년째 되는데 하여튼 뭐 많은 그 재단 혁신을 통해서 재단의 이제 위상도 새롭게 세웠고 저는 이제 디지털 혁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디지털 그 혁신 전환이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게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도 어떤 방법으로 이제 혼자가 아닌 협업을 통해서 리더십으로 그것을 어떤 성과물로 내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성과를 많이 내도록 더 많은 혁신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안에 메타버스를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이제 메타버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상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없는 그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대로 뭐 제페토나 또는 SK 이프랜드 이거 민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에서는 세계 최초 도시 분야에서 저희 서울이 메타버스 서울을 오픈했습니다. 올 1월 달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지난번 미국의 시사타임즈 주간지에서도 세계 우수 발명품으로 네. 그 메타버스 서울을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서울은 그 다양한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아.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소통도 되고 좋은 정보도 얻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온라인 2D보다는 3D를 통해서 더 많이 몰입감을 갖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하고, 최근에 저희 재단에서 만든 게 메타펫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아바타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데 네. 동물 아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뭐 앵무새, 도마뱀 이런 그 동물 펫을 자기가 입양해서 또 성장시키고,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서울의 생태계를 또 확장하는데 또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시정 3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뭐 가장 우리 서울시의 지금 슬로건은 동행 매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행은 주로 이제 그 약자와 이제 동행하는 이제 그런 행위고, 또 매력은 그 디자인이나 또는 문화,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그 서울회에 있는 많은 또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서울 위상을 격을 높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최근에 그 서울시가 브랜드를 하나 발표를 했죠. 서울 마이 소울. 예. 마음이 모이는 서울이다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 브랜드를 새롭게 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과 관련돼서는 디지털 선도 도시의 이제 위상, 그리고 그 스마트 시티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도시별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작년도 2월 달에 이제 스마트 시티 인덱스 2022에서 특히 연세대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그 평가한 거 보면 우리 서울시가 1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사실은 공기처럼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울 시민만큼은 그 서울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자랑스럽게 항상 생각하고 여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혁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장님. 이번 9월에 CDO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D가 디지털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디지털 격차라는 것이 개인 간의 격차도 있지만 그 조직 또는 기관별로도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시가 25개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구는 뭐 스마트 과가 있고요. 또 디지털 과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정보통신과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어느 그 국에 묻혀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강남과 서초구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 이런 것들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네.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스마트 시티 월드 컨그레스에서도 견학도 하고, 올해 11월 달에 스마트 시티 월드 컨그레스가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갑니다. 작년도 2배 크기로 사이즈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네. 세계 1위. 그래서 세계 1위 도시답게 거기 전지장에 이제 사이즈도 크게 하고, 여기에 강남구, 서초구, 동대문구 3개 구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구의 정책도 소개하고, 또 거기에서 함께 하는데 그 기업들 9개 같이 가고, 또 재단에 선발한 6개 기업 총 15개 스타트업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참여하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처음으로 그 공무원들 대상 또는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스마트 시티 관련 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왜냐면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그 글로벌로 나가라. 네. 나가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변화를 해라. 아무리 뭐 책상머리에서 또는 책상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먼저 나가서 체감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1월 달에 그 CDO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또 9월에는 이제 그 포럼을 통해서 최초로 하거든요. 저는 네. 이제 그 최초로 하는 일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메타버스 서울도 사실은 세계 최초이고요. 네. 지자체 최초로 또 저희들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그 디지털 실태 역량 조사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것은 이제 지자체로는 최초로 한 거예요. 네. 5,000명 대상으로 해서. 실제 주목구구식으로 해서 뭐 어르신들은 당연히 못하겠지, 뭐 그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시민보다 어르신들이 65.7%, 그 디지털 역량 수준이. 그다음에 뭐 키오스크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경험들을 보니까 45.8%. 네. 그런 수치 과학적인 데이터로 해서 그 부족을 채워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자체 최초로 그 실시를 했고 이번 올해도 바로 그 실태 조사를 이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작년에 안 했던 장애인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야말로 촘촘하게 디지털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네. 그런 정책을 더 많이 채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야 하는데 서울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디지털 정책이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네. 아마 이제 시민들이 이제 원하는 걸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재단 같은 경우는 민첩하게 시민이 요구하는 걸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챗GPT가 그 등장하면서 관심이 많았고 챗GPT는 한마디로 묻고 대답하는 기계입니다. 네. 기존의 AI는 이제 분류형, 뭐 고양이냐, 뭐 개냐 이렇게 분류하고 예측하는 그거 했다면 지금 그 생성형 AI는 어떤 그 컴퓨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요구자에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그 오픈 AI 네. 그런 소스를 통해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시도인데요. 서울 시민을 위한 그런 초거대 언어 AI의 그 서비스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내년에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벅차기도 하고요. 또 내년에 최초로 그 서울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전시회를 해외로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가 이제는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서울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내년 10월에 그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수한 스타트업들이 서울에 모여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또 어떤 도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컨퍼런스도 해서 그야말로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 세우는데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내년에 또 처음으로 실시하는 디지털 돌봄 체험 버스가 있습니다. 네. 버스. 그러니까 버스를 통해서 찾아가면서 어르신들 약자를 위해서 그 디지털 교육도 할 예정이고 또 디지털 그 동행 프라자라고 해서 서울시역에 크게 3개 권역에다가 그 디지털 교육할 수 있는 큰 센터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더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보강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AI 종합 플랜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초거대 AI 또는 네. 뭐 AI 주권 시대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걸맞게 서울시도 AI 종합 플랜을 만들고 있고 저희 재단은 그 렛츠 테이크 더블립 2배로 성장하자 그 디지털 변화의 속도에 맞게 재단도 같이 나아가자는 그런 기치를 걸고 열심히 그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디지털 사업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서울 디지털 재단의 혁신과 도약을 향한 행보로 스마트 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